네, 오늘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핫 이슈 무엇이 있는지 오후 시장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장 뚫었습니다. 바로 TNT 이야기인데 PNT가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두 번 부딪혔다가 이번에 아주 제대로 뚫어줬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PNT에 대해서 좀 행보를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모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네. 이 롤투롤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IT 소재 장비, 그다음 2차 전지용 장비를 만드는 2차 전지 관련 장비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주가 추세가 굉장히 무섭는데 수급은 더 무섭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순매수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이제 가치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PNT가 이 52주 신고가를 굉장히 좀 쉽게 뚫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보통 가치 투자를 진행한다 하면 이제 55,000원 전고점 부근에 도착해가지고 약 3에서 5거래일 정도 물량수가 거치고 추가 상승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의 어제 윗골이 살짝 한번 나와주고 오늘 추가적인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꽤나 시원하게 미적거리지 않고 시원하게 좀 뚫어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랑 그다음에 우리 현덕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의 투자 이슈가 그 한몫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PNT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아니어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저는 PNT를 가지고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대감에 실적으로 보답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2022년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업종 퍼들이 수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나 2차 전지 장비 같은 종목도 이제 퍼가 거의 80에서 100에 육박했다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을 맞이해서 이제 51로 떨어졌는데요. PNT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퍼가 23.44인데 연간 실적 12개월 선행 퍼는 20.68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요. 외인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장성과 안정성, 이슈, 수급, 주가 추세 모든 5박자가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더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난 다음에 뭔가 투자 이야기가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PNT가 더 기대를 받는 건데 원래 그러잖아요. 공장 증설하면 가장 먼저 장비 막 넣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나마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 좀 안정성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우선은 현덕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우선은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상당히 좀 투심을 바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4년 이제 삼성에 이어서 현대도 4년간 국내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고 한미 정상회담 시점 이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증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하나도 이런 투심 개선에도 한몫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장비주는 제가 투자를 좀 진행을 해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차 전지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완성셀 업체는 전방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완성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은 후방 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이제 원가 변화에 따른 실적이나 주가의 탄력성이 다르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장 증설이 되고 장비가 들어가고 소재가 들어가는 사이클도 맞는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소재나 완성차 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성 셀 같은 경우는 어떤 원가 부담에 따라서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가 덜하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원가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초반에는 와 원가가 이제 인상됐으니까 실적이 떡상했구나라고 보겠지만 피크아웃이 그 뒤로 반드시 따라 붙거든요. 하지만 이 장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캐파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장 증설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불확실성이 덜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 셀도 괜찮고 소재도 괜찮지만 장비는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희로 팀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엇박이 나면은 사실 가장 위험한 게 또 장비거든요.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증설이 완료되고 있는 시점에 확실한 거다 하고 장비주 샀다가는 이것도 몇 년의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이 장비주의 투자 사이클의 초입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중입? 아니면 거의 끝물?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중반부는 안 온 것 같고 이제 초반부와 중반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선 장안의 화제라고 볼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죠. 손 팀장과 요니앵커의 장안의 화제인데 아직 코너명이 안 정해졌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이 코너에 대해서 코너명을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요니 앵커님 사비를 털어서 커피를 네, 본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아니 왜 나와 이야기가 되지 않은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깜짝 코너였습니다. 그 코너가 뭐예요? 요니 앵커님 당황시키 코너라고 할까요? 아. 네, 우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코너 제목을 좀 정해 주시고요. 네.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입니다. 우선은 장비 관련 종목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모든 장비들 제가 나열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당연히 이 장비주 중에서는 이제 PNT가 가장 먼저 나가고 있고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박자가 모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발목은 무조건 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어떤 실적에 대한 피크 우려나 외인과 기관이 언제 돌아설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NT를 매수할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잡아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9,000원이고 손절가는 54,000원인데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 65,000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대안줄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네.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2차 전지 3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든든한 해외 고객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면서 퍼가 산출이 될 건데 그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됐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현재 장비주 업종 퍼가 5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기술도 연간 실적 기준 흑자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퍼가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11시 25분 기준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와 원통형 배터리 290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이슈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저점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연말 실적 발표 시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가 하단부위 57,000원을 잡아드리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68,000원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8,000원, 손절가 57,00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당황하지 않아요. 네. 당황하셨다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갖고 와야지 수익으로 보답해 주셔야지 당황하지. 아니면 이런 걸로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코너명 안 지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의 두려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저희 어제 방송한 후반부에 시청자분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면서 시끌시끌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시총 4조인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 추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왜 나오는지,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들어볼게요. 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진그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고요. 핵심 소재인 동박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3대 동박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해당 종목이 지금 매각 대상 기업으로 나왔고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을 고려한 롯데나 그다음 대기업의 대규모의 사모 펀드들이 인수를 할 것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이제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 선정이 된 상태이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4조 2,500억 원이고 이제 허재명 대표의 지분 평가액은 3조 3,180억 원이기 때문에 3조 안팎으로 이제 매각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밀린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이제 LNF의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제 자사부 소각이 아니고 처분 이슈죠. 네. 그 처분 이슈가 좀 투자자들이 동등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측에서는 이 지분 매각 이슈를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내용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매각 내용과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반응이 불만족스럽다는 뜻이겠죠.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실 지금 뭐 그 알짜배기 분할한 게 아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배터리 사업만 따로 매각할 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여기에 뭐 SK라든가 LG라든가 포스코 굵직한 기업들도 인수자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잡음을 좀 잘 견디고서는 매각이 되면 오히려 그 회사와 시너지도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지금 시장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뭐 이제 좀 주식에 대한 업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M&A나 지분 인수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우선 표면적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공격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제가 이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 준비하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움직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M&A 관련으로 이슈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인수되는 기업을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한 경우,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문가님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 주주에 대한 기대감을 부과시킬 만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봤을 때 만약에 이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가치가 이 정도인데 향후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시가총액 가치가 판단된다. 이러면 상승할 텐데 이런 기대감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분을 좀 쪼개가지고 나눠서 판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꾸준하게 이 일진 현재 대표가 이어가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분을 이제 전체가 다 돌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나쁘게 말한다고 어떤 수익 청산의 느낌? 그다음에 뭐 경영권 이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외인과 기관이 뒤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매각으로 인해서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기보다는 그런 내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 이야기가 나오자 주가가 급락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를 현재 구간 담아본다 혹은 비중을 늘려본다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유자분들은 대응하는 게 좋을지 사실 2024년에 스페인 공장이 완성되면은 연간 한 13만 통의 동박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 하거든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악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도 이런 움직임과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풀어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정을 말씀드리고 일단 기존 보유자 분이시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는 사실상 비중이 뭐 5%나 10%밖에 안 되시는 분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비중이 20% 넘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좀 갖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게 실적은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장주라고 보는 부분들 어떤 미래 성장성 약간 좀 땡겨진 거죠.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퍼보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 퍼는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업종 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딱 산출했을 때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내 3대 동박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13만 원, 14만 원을 단기간으로 회복하진 못하더라도 한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는 좀 중장기적 관점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은 이제 매는 아프지만 저렴하게 살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오는 밑꼬리가 조금 길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8만 5천 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인데 손절가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8만 원의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가 상당히 9만 5천 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목표 주가는 9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매각을 누가 해 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롯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하니까요. 관련 뉴스를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건설주 어떻게 할까요? 대우건설을 대표로 한번 건설주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떠올랐던 가장 강했던 정책 테마주가 건설주인데 최근에 건설주들은 그때만큼의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다시 그 이후에 밀렸는지, 원자재가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대선 전에 나왔던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 향상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주기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수렴해 나가는데 건설 관련 종목들은 제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드리고 DL-ENC도 말씀드리면서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도 그중에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사실상 3월 중순에 고점이 확인됐는데 3월 중순 이전에는 새로운 이제 대선에 대한 그다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다고 하면은 3월 중순부터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로우 사태로 인해서 해당 상승분을 대부분을 반납하고서 바닥을 다지던 중에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건설 업종에 대한 증권사들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 종목들은 이제 투자 전략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맥점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과연 이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종목별로 투자 전략을 좀 차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건설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뭐 3분기, 하반기까지 들고 가보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손댄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이 좀 꿈틀댔고 이외에 뭐 실적, 분양, 수주 같은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괜찮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선 뭐 앵커님께서 읽어보신 뉴스를 저도 읽어보고 동의를 한다. 저 앵커님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진행하고 있었죠. 2019년 12, 16 대책 발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 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구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건 제 사견인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정비사업 비용 등을 반영을 해서 해당 공사를 계획한 조합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이를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가 뷰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대형 건설사 위주로 매매를 하셔도 되시고 종목 발굴에 대한 식견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좀 발굴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이미 분양가를 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원자재가가 급격히 오르는 탓에 이것 때문에 뭐 시공사, 건설사 그리고 조합원들 간에 뭐 다툼? 조정들, 분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 접했는데 이런 와중에 건설주 어떻게 투자해 봐야 될지 쉬어가는 이때 건설주를 매수해 볼까요? 한줄평 그리고 대우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한 줄평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수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건설 섹터의 대장은 역시 현대건설입니다. 어떤 대장급 종목이고 고평가 매력도 일부 있지만 대장급 종목답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도 좋지만 전 대우건설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 좀 대우건설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업종 대비 고평가 매력도를 좀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건설 업종의 퍼가 6.59인데 대우건설은 5.42고요. 그다음에 연간 실적 기준은 4.49이기 때문에 현재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이미 갖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은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건설주는 대우건설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6,50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200원인데 추가 매수가다.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100원을 잡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목표 주가 7,100원, 손절가는 6,200원. 건설주 안에서 옥석 가르기가 필요한데 대우건설은 좋아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손여로 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